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반슬, 외반슬 보행 측정 장치 및 환자 맞춤형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발표할 서지우, 신혜은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반슬이란 무릎 관절이 바깥쪽에 위치해 활 모양으로 휜 다리를 말하며 흔히 오다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외반슬은 하지가 무릎 관절에서 밖으로 굴곡된 상태이며 다른 말로는 X다리라 부릅니다. 특히 이러한 내반슬은 미용적인 면에서만 불편함을 느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퇴행성 관절염 등 질병 발병률이 높아집니다. 다리가 휘면서 무릎 안쪽이 크게 압력을 받아 연골이 마모되는데 이로 인해 무릎 관절의 기능이 떨어지고 약해지는 것입니다. 퇴행성 관절염 외에도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골관절염 등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할 질환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는 이를 교정할 수 있는 장치들이 꽤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먼저 소화용 보행 보조 장치가 있는데 이는 소화만 사용할 수 있으며 교정기를 착용하지 않을 때 유지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인용으로 판매되고 있는 오다리 교정 장치의 경우 다리를 묶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앉아있거나 잘 때만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또 병원을 가도 운동을 통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일시적이며 평소 보행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반슬, 외반슬의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과 후천적 요인이 있는데 선행 연구 조사 과정에서 찾은 논문들에 따르면 그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후천적 요인에 해당하는 자세입니다. 저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 보행 자세를 교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측정 장치를 착용하고 환자의 보행 데이터를 얻은 후 이를 정제하여 시각화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본적 원인인 보행 습관을 스스로 개선하여 교정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환자의 평소 보행 습관 데이터를 알므로써 의사는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게 되고 환자는 자신의 보행 자세의 문제점을 알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시각화된 자료가 의사에게는 진단 보조의 역할을 하고 환자에게는 보행 보조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만든 보행 측정 기구에 사용되는 주요 센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적외선 측정 감지 센서로 발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하여 무릎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적외선 거리 측정 센서를 신발의 엄지발가락 부분과 발 뒤꿈치 부분에 부착하여 걸을 때 발끝 사이의 거리와 발 뒤꿈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걷는 동안에 계속해서 값을 측정하면 발과 발이 스치는 순간에 최소값이 출력이 될 것이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10Hz의 간격으로 측정했습니다. 정상인인 경우 둘 사이의 거리가 비슷하였으며 내반슬의 경우에는 엄지발가락 발끝 사이의 거리가, 외반슬의 경우에는 발 뒤꿈치 사이의 거리가 더 길게 나타났으며 정확한 값에 대해서는 결과 분석 부분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초음파 센서를 무릎 안쪽에 부착하여 걸을 때 무릎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였습니다. 걸으면서 무릎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지점을 캐치하기 위해 이 센서로도 마찬가지로 10Hz로 측정하였고 외반슬, 정상, 내반슬 순으로 무릎 사이의 거리가 길게 측정되었으며 그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희가 만든 보행 측정 장치의 실제 모습이며 오른쪽은 회로도입니다. 다음은 센서를 실제로 착용하고 보행을 함에 따라서 출력값이 엑셀로 실시간으로 출력되는 모습입니다. 엑셀에서 출력된 값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데요. IR-1은 발끝의 적외선 센서, IR-2는 발 뒤꿈치 쪽의 적외선 센서가 측정한 발 사이의 거리를 밀리미터 값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울트라소닉은 무릎의 초음파 센서가 무릎 사이의 거리를 센티미터로 측정한 값을 의미합니다. 10Hz의 간격으로 측정이 되기 때문에 발과 발이 스치는 순간에는 유효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그 외에 발길이 만나지 않을 때에는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출력이 되기 때문에 이는 추후에 데이터 정제 과정을 통해 제거하였습니다. 이후 정상, 내반슬, 외반슬을 판단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IR-1에서 IR-2의 값을 뺀 값을 IR difference라고 설정해두고 3명씩 총 9명의 데이터 값을 토대로 IR difference의 값을 구하여 이를 시각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각화한 그래프를 보며 값의 빈도를 계산하였고 각각의 범위를 위 표와 같이 구했습니다. IR difference의 값이 0에서 7.2cm이면 정상, 7.2에서 18cm이면 내반슬, 마이너스 18에서 마이너스 5cm이면 외반슬로 판단하였습니다. 무릎 또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구하여 6에서 9cm이면 정상, 10에서 19cm이면 내반슬, 0에서 5cm이면 외반슬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의 보행 데이터 시각화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정상 범위를 설정하고 환자가 비정상적으로 걸은 시간의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먼저 왼쪽 상단 그래프는 IR 디퍼런스의 값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즉,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일자로 걷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내반슬의 경우 양의 값을, 외반슬의 경우 음의 값을 보입니다. 이 그래프의 경우 정상 부분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반슬 환자라고 볼 수 있고 정상으로 걸으려고 노력한 결과 전체 걸은 시간의 약 60% 정도만 비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었다고 분석됩니다. 왼쪽 하단의 파이 차트는 비정상적인 걸음의 비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른쪽 상단의 그래프는 무릎 사이의 거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0에 가까울수록 무릎이 붙어 있다는 것을 뜻하며 외반슬 환자의 경우 값이 0에 가까워집니다. 이 그래프는 정상 범위의 상단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내반슬 환자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 하단의 그래프를 보아 전체의 약 60.4% 정도 비정상적인 걸음이었다고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이 사람은 내반슬 환자이며 보행할 때 발과 무릎 모두 신경을 좀 더 써야 한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설문을 통해 이 측정 장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시스템 유저빌리티 스케일, 즉 SUS는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의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준 설문지로 0에서 100까지의 범위를 가지며 점수가 높을수록 사용성이 좋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보았을 때 67.5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고 장치를 사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만족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시각화를 함으로써 환자는 자신의 보행 데이터를 보며 스스로 보행 습관을 개선하고 자세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이는 내반슬 및 외반슬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발판이 되어 치료의 효과까지 보일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전자기기와 연결해야 하므로 비가 올 때 사용이 불편하고 착용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